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불현듯 했다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소식입니다. 김건희 디올백 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다고 하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만히 보니까 고비고비 윤석열을 조금 괴롭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수가 틀린 거지. 이원석하고 윤석열하고, 사실 이원석도 윤석열 밑에서 굽실거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동훈만큼 윤석열하고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얘가 뭐 누구한테 대들거나 뭐 반기를 든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애시당초 그런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검찰총장 말년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임기 한참 남았을 때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임기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부터 괜히 깔짝깔짝거리기 시작하네요. 참네. 다들 헛참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번 건 김건희 디올백 건과 관련해서도 이 이원석 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두고 검찰청 안팎, 이 서초동 주변에서는 묘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한다, 잘못한다, 혹은 뭐 수사심의위원회가 중앙지검의 결론을 뒤집을 것이다, 말 것이다,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쇼하고 있네.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 아유, 쇼하고 있네 라고 합니다. 딱 요약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거의 제가 한 5명 정도한테, 검사 5명 정도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그 중에 3명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쇼하고 있네 였어요. 나머지 2사람도 쇼하고 있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전체 취지를 살펴보자면 쇼하고 있네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거의 아니 뭐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진짜 뒤집겠다는 뜻이겠느냐? 진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얘 조만간 나가게 될 건데 밖에 나가서 밥그릇 챙기려면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정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겠지. 근데 여기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윤석열을 하자는 대로, 김건희 하자는 대로 해줬다가 나중에 밥통 끊어지면 어떡해? 그게 걱정되는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윤석열한테 반기 들면 그게 진짜 밥통 끊어진 줄 아닌가? 했더니 이 사람 반응이 그래요. 너무 개겨도 밥통이 끊어지지만 너무 살랑거려도 끊어지지 않겠어요? 그 뻔히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종합하면은 쇼하고 있네. 참, 검사들한테 이런 반응 나오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자, 오늘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라고 말이죠. 오, 진짜로? 진짜로 이걸 회부했다고? 자,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디올백처럼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경우에 누가 그 고가의 선물을 주면서 공짜로 주겠습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한테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부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한테 혹시 이것 좀 부탁을 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부탁을 받는 순간 뭐가 성립된다? 네, 알선수재죄가 성립이 됩니다. 알선수재. 공무원의 권한, 공무원의 임무라고 판단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리를 놔주겠다, 내가 로비를 해주겠다, 아니 내가 청탁을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약속을 하고 뭔가 물건은 금품을 받는 것, 이것을 보고 알선수재죄라고 합니다. 이 알선수재, 알선해 준다는 거죠.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알선해 줄게, 니랑 연결시켜 줄게, 이거지. 예. 이 알선수재는요 주로 공직자의 부인들한테 많이 적용됩니다. 원래는 브로커들한테 알선수재가 성립이 됐는데 요새는 브로커들이 공개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잘 없죠. 대체로 보면은 친인척들이, 예, 내가 잘 알아, 저 형 우리 친척이잖아, 내가 가서 부탁을 해줄게, 너 나한테 돈 줘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알선수재죄가 거의 고위공직자의 주변 친인척들한테 주로 많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김건희는 딱 걸리는 거죠. 알선수재죄. 또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은 법률사무를 대행해 준 경우,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사무를 대행해 준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알선수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김건희가 바로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브로커들이 여기 많이 걸려들어요. 딱 김건희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김건희를 향한 법, 이렇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적용 배제했습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근데 대통령의 직무는요, 없는 게 뭐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거의 국가 사무, 거의 공적인 사무, 공공의 사무는 대부분이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은 어거지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어거지를 쓴 거예요. 아무튼 중앙지검이 쓴 어거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된다고? 된다고 진짜? 그래서 김건희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 이원석도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헷가닥 뒤집어 가지고 김건희를 뭐 어떻게 기소를 한다? 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원석도 차라리 못했을 거래. 결론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원석조차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못 열었을 거래.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뭐라고? 쇼라고. 하지만 쇼라도 하고 있는 이원석이 차라리 낫다. 대놓고 뻔뻔스럽게 지금 설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의 꼬라지를 보면은 정말 열받는데, 그 법무부 장관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도대체 뭘 어쨌길래 저렇게 쇼하는 게 차라리 낫다.
뻔뻔스러운 법무부 장관보다는 쇼라도 할 줄 아는 총장이 좀 낫네 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자, 뻔뻔스러운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개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 분들께 제가 자조 섞인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께서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시라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법무부 않다고 장관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검찰이 결정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답변하십시오. 없어서 처벌을 법무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뭡니까?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께서 처벌 규정이 규정이 없는 게 모자라서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공직자의 맞는 배우자의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집행하라고 하셔야지. 지금 그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백을 받으면 대통령인 공직자는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그럼 있어요. 규정이 있어야 법 규정이 있어요. 법정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규정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언론이 전직 보도하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대통령께서 하면 특검일 때에 제3자 뇌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를 그거는 적용했습니다. 구성 요건이 한 다를 집에 살고 그 있는 부분은 지금 배우자가 뇌물에 준하는 금품을 받은 것은 그 부분은 왜 이거는 구성 요건이 마음대로 다르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그걸 무혐의를 줍니까?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내용을 말씀드리기 왜 적절하지 구체적으로 않은데 모르세요?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이 언론을 보고 평을 하는 법무부 건 아닙니다.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뭔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면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규정이 게 의원님의 있는데도 입장이라고 처벌을 안 생각합니다.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법무부 장관님도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하다 보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질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또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따지는 듯한 좀 그런 태도는 전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에서 나온 걸 내가 얘기해야 되냐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참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되게 참 예, 되게 곱게 얘기를 했죠. 예, 되게 곱게 얘기를 해서 저렇게 끝냈는데 참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다니요. 전직 권익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권익위원장이 규정이 있다라고 했고 알고 있고 모든 국민이 그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장관이 돼서 뻔뻔스럽게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인간입니까? 저런 걸 보고 법꾸라지라고 하죠. 저러니까 검찰이 개새끼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저러니까 검세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참, 정말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 저런 것들이 지금까지 검사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칩니다. 저는 저런 자들이야말로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 법무부 장관부터 탄핵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진짜. 예? 인간이 저게 아이고 진짜 야 저런 게 장관이라고 진짜 아우 진짜 생각 같아서는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장관들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탄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걸 탄핵시켜야지 누굴 탄핵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 정말 싸다구고 마렵다는 얘기가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차라리 쇼라도 하는 검찰총장이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참.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결론이 바뀌느냐는 거죠. 결론이 안 바뀌는 거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초동에 있는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 달린 사람들, 귀 달린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 바뀝니까? 아니, 거의 가능성 없어. 대검도 마찬가지고 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마디로 장식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좀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입장을 뒤집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평소 소소한 이 잡범들에 대해서는 뭐 뒤집어지는 게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중요한 사건에서 가능성을 뒤집었다? 저는 본 적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자, 그나마 소수 의견이라는 것이 나오면 다행이에요. 게다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나같이 적폐들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검찰에 아부하는 자들, 검찰에 빌붙어서 뭔가 하나 뭐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하는 자들로만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찰 편이에요. 그냥 검찰 편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검찰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나 법조계 일반이나 이런 데서 검찰이 지들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걸 제대로 만들려면은 일종의 기소대배심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기소대배심을 만들려면은 법조인이나 전문가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서 뽑아야 돼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법조인의 시각 대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리 운운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선에서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뭐 변호사나 또는 대학 교수나 또는 뭐 기자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이들 뭐다? 다 검찰에 굽실대는 자들이에요. 검찰에 쓴소리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수 의견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결론 안 바뀌어요. 못 바꿉니다. 게다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바꿔주지. 자, 이거는요. 박은정 의원이 오늘 모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곧 이미 식물총장이고 그 식물총장이 조만간 퇴임해. 근데 그 사람 말을 누가 듣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수사심의위원회 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연다고 해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수사심의위원회 열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때 열어줄 대검 참모들도 없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이제 그 며칠 남았습니까? 네, 이제 20일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대검 참모들 앞으로 20일 동안만 계기면 돼. 일 안 하면 돼.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열자라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일 안 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20일만 버티고 있으면 안 열려. 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소집되기까지는 또 머나먼 길이라는 거죠. 설령 열린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퇴임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뭐 준비하고 뭐 소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한참 걸리겠죠. 그리고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 결론 내는데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임이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믿고 결론 뒤집는 수사심의위원이 있을까요? 없죠.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박은정 의원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열겠다는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열기나 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검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원석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윤석열에 충성하는 용산 충성파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용산의 반기를 들지 않을 거예요. 이원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원석이 수사심의위원회 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는 또 두고 봐야 돼요. 아무도 반기 안 듣는 상황에서 자 이원석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열 겁니다. 나와주세요. 언제 며칠까지 나와주세요. 이렇게 지가 다 돌아다니면서 할 거야? 지가 자료 다 돌리고 뿌리고 할 거야? 아니 누구한테 지시하겠죠. 에? 야 형사부장 네가 좀 해봐. 야 기획부장 네가 해봐. 야 조사과장 네가 해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아무도 그 일 할 사람이 없다고. 다들 용산 눈치 보고 있는데 누가 하겠냐고. 안 해요. 그러면서 저 새끼 언제 나가나.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열기도 실제로 열릴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설령 열리고 설령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용산에 반기 들자 나 김건희 감옥 보내야 된다 생각한다 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에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면죄부를 주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검찰이 한번 면죄부를 줬고 그 면죄부에 더 타당성이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명분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열어봤자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원석 검찰총장 이 새끼 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지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으면 나는 중앙지검의 이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아니 중앙지검의 얘기가 뭐 틀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많고 반대가 많으니까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했지만 무혐의 쪽에 힘 실은 검찰총장. 야, 이 새끼 진짜 이거 완전 이중 플레이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이 총장조차도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낸 만큼 검찰이 기존 결정을 뒤집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라고요? 이원석 얘도 중앙지검이 잘했는데 여론이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한번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싹수가
노랗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싹수가 노랗다 라고 말합니다. 네, 싹수가 노란 겁니다. 야, 참. 이러니 일선 수사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쇼하고 있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 기사 한 번만 더 볼게요. 뭐라고 여기까지 나왔냐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총장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결론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위를 소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뭐다? 중앙지검, 니들 더 정당성을 내가 좀 확보해 줘 줄게. 니들 명분 좀 더 세워줄게. 이거 하려고 심의위원회를 수집한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예, 일선 검사들에서는 쇼하고 있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거 쇼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용산에 크게 반기라도 든 것처럼 떠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스스로 중앙지검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닌데 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애시당초 열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그런 전망을 깨고 여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부터 네,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 저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겁니다. 한참 임기가 남았을 때도 힘없는 사람이었고 한참 임기가 남았을 때도 윤석열의 눈치를 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뭐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임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뭘 하겠어? 지금은 오히려 이제 퇴임 준비를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은 이 수사심의위원회 같이 퇴임 준비인 거예요. 어디 나가서 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한테 한번 개교는 받다는 거 아니겠니? 자, 요런 게 있는 총장하고 그런 것도 없는 총장하고는 나갔을 때 대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많이 나요. 야, 그래도 검찰총장이 그 정도 가오는 있어야 되지 않아? 야, 그 정도 가오도 없는 애를 어떻게 총장이라고 야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입하는데 뭐 로펌인 데서 영입하는 데에서도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로펌에서 부르는 데가 많아야지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몸값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해 보면은 한 번쯤 개기는 척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개겼다가 잘못 개겨서 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뭐 안전장치도 하나 해놓네. 야, 중앙지검 니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거 열어가지고 우리 여론을 좀 다독여 보자 이거지 라고 변명까지 합니다. 뭡니까? 쇼하고 있네. 맞죠? 쇼하는 겁니다. 게다가 열어봤자 뒤집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열어봤자 뒤집기 어렵다는 까지 알면서도 열다. 이거는 퇴임 후에 지 밥그릇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 즉 자기가 한 푼이라도 좀 더 벌어보고 가오 좀 잡고 그리고 앞으로 정권 바뀌었을 때 지가 뭔가 좀 해보려면 뭐 다른 뭔가를 좀 해보려면 그렇죠. 이런 쇼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예, 그걸 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걸 뭐 일선 검사들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우리 일선 검사들 눈에 더 훤히 보이겠죠. 우리보다 더 훤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쇼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에이구, 참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이 꼬라지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사라는 조직체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의 검찰은 해체가 답입니다. 해체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고쳐 쓰자, 아니 고쳐 쓸 수 없어요. 검찰 개혁, 아니 검찰은 개혁이 안 돼. 검찰은
해체해야 돼요.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몸담았던 사람들 웬만하면 제끼고 다시 인성검사, 뭐 법리, 뭐 어떤 이 도덕성 검사 거쳐가지고 다시 뽑아야 돼요. 아우, 참, 아휴, 답답하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